강철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포탄이 날아와 꽂히는 소리가 아닙니다. 전차 포신이 바나나 껍질처럼 찢어질 때 내는 그 끔찍한 쇳소리 말입니다. 지금 제 눈앞에는 지옥이 펼쳐져 있습니다. 여기는 태국 캄보디아 국경 시사켓 전방 지휘소. 저는 대한민국 공군 대령이자 이곳의 군사자문단장 강철민입니다. 지금 이 기록을 남기는 제 손은 분노로 떨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뉴스에는 절대 나오지 않을 1분 1초가 피 말리는 전장의 진짜 기록입니다. 사건은 불과 30분 전 스콜이 억수같이 쏟아지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시작됐습니다. 국경을 넘어 기습해온 캄보디아군을 향해 태국 육군은 자신만만하게 그 녀석을 내보냈습니다. 태국 국민의 혈세 60억 원을 들여 사온 중국산 최신의 전차 VT4. 중국 놈들은 팔아먹을 때 그랬습니다. 미국 에이브람스 전차 필요 없다. 이 VT4 하나면 동남아 정글의 왕이 될 것이다. 태국 병사들은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웅장한 엔진 소리, 번쩍이는 125mm 주포. 그 거대한 강철 덩어리가 자신들을 지켜줄 수호신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방아쇠를 당긴 지 고작 10분 만에 그 믿음은 피눈물이 되었습니다. 콰드득 쾅. 적의 포탄에 맞은 게 아니었습니다. 연속 사격을 하던 전차의 포신이 마치 잘 익은 바나나 껍질처럼 끝부분이 흉측하게 찢겨지며 뒤로 터져버린 것입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적을 향해 날아가야 할 화염이 거꾸로 역류해 안에 타고 있던 내 전우들을 덮쳤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2호차, 5호차, 7호차. 펑, 펑, 펑. 마치 불량 폭죽이 터지듯 줄지어 자폭하는 아군 전차들. 500발을 견딘다던 포신은 고작 30발도 버티지 못했습니다. 싸구려 합금이 열을 견디지 못하고 녹아내린 겁니다. 빗물 섞인 진흙탕 위로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갓 20살 넘긴 태국 병사들이 몸에 불이 붙은 채 뛰쳐나와 뒹굴었습니다. 이건 아니잖아. 돈을 얼마나 쳐들였는데. 옆에 있던 태국군 중대장이 헬멧을 집어 던지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산 무기의 배신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습한 정글 날씨에 엔진은 퍼져버렸고 사격 통제 장치는 먹통이 되어 뱅글뱅글 헛돌기만 했습니다. 60억짜리 전차가 순식간에 60억짜리 화장터가 되어버린 겁니다. 방패가 사라지자 전선은 댐 터지듯 무너졌습니다. 캄보디아군 놈들은 신이 났습니다. 확성기를 틀고 조롱을 퍼붓더군요. 보아라. 태국 놈들의 무기는 종이 장난감이다. 밟아버려라. 분노로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가슴 주머니 속 무전기가 비명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치익! 대령님! 대령님! 제발! 살려주세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 목소리, 국경마을 고아원에 남은 유일한 한국인 박 목사였습니다. 모두가 철수할 때 부모 잃은 아이들을 버릴 수 없다며 끝까지 남았던 사람. 목사님,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놈들이 군인이 아닙니다. 눈이 뒤집힌 용병들입니다. 문을 부수고 있어요. 애들 우는 소리가 들리니까 돈 냄새가 난다며 웃고 있어요. 탕! 타탕!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아이들의 자지러지는 비명소리. 그리고 둔탁한 도끼질 소리. 잡아! 한국인은 비싸게 팔린다. 여자애들은 따로 챙겨. 피가 거꾸로 솟구쳐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썩어 빠진 중국산 무기 때문에 전선이 뚫렸고 그 틈으로 들어온 하이에나 떼가 지금 죄 없는 내 조국의 아이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총소리와 함께 통신이 끊겼습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사령관에게 달려가 소리쳤습니다. 사령관, 414번 구역에 한국 교민들이 있어. 당장 특수부대를 보내시오. 내 동포들이 죽어가고 있단 말이오. 하지만 수라쳇 사령관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불타는 전차들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늦었습니다. 대령님, 보시다시피 우리 주력군은 전멸했습니다. 지금 병력을 빼면 사령부까지 위험합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보내고 싶어도 보낼 병력이 없었습니다. 중국산 무기가 불러온 나비 효과가 지금 내 조국 국민의 목숨을 옥죄고 있었습니다. 분노로 눈앞이 캄캄해지더군요. 그때였습니다. 절망의 바닥을 쳤다고 생각했는데 지하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찰 드론이 보내온 화면에 캄보디아군 놈들이 왜 저렇게 당당한지 그 이유가 잡혔습니다. 놈들은 국경 너머 깎아지른 절벽 위에 있는
11세기 고대 유적 타크라베이 사원 뒤편으로 숨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사원의 그 고풍스러운 돌담 바로 뒤에 끔찍한 괴물을 숨겨놓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군 트럭 위에 실린 12개의 시커먼 발사관, 중국제 PHL-03 300mm 장거리 다연장 로켓. 저건 전술무기가 아닙니다. 전략 무기입니다. 사거리가 무려 130km. 저걸 저기서 쏘면 여기 국경지대는 물론이고 태국 내륙의 국제공항과 병원까지 모조리 불바다가 됩니다. 놈들은 사원을 인질 방패로 삼은 겁니다. 캄보디아 지휘관의 목소리가 라디오 주파수를 타고 흘러들어왔습니다. 아주 역겨운 웃음소리와 함께 말이죠. 태국군 잘 들어라. 우리가 이 버튼을 누르면 너희 공항은 지도에서 사라진다. 우리를 공격하고 싶나? 해봐라. 대신 우리를 치려면 너희 조상들이 남긴 저 위대한 사원부터 부숴야 할 거다. 유네스코가 가만히 있을까? 크하하. 피가 머리끝까지 솟구쳤습니다. 저 비열한 자식들. 사원 뒤에 숨어서 민간인을 인질로 잡고 협박을 해? 미군 고문관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데밋. 방법이 없어요. 미군의 정밀 유도 탄제이담도 저 각도에서는 사원을 건드리지 않고 뒤쪽만 때릴 수 없습니다. 공격 불가입니다. 모두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중국산 쓰레기 무기에 당하고 중국산 로켓 위협에 손발이 묶이고 교민들은 납치되기 직전인 상황. 절망적이었습니다. 쏟아지는 빗줄기처럼 절망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놈들은 한 가지 간과한 게 있습니다. 놈들은 태국군이 가진 중국산 가짜는 알았겠지만 태국 공군 기지 한 구석에서 출격 명령만을 기다리며 숨죽이고 있던 한국산 진짜 비밀무기의 존재는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저 멀리 빗속을 뚫고 캄보디아군이 점령한 사원 쪽에서 승리의 함성이 들려옵니다. 비열하게 웃고 있겠죠. 하지만 그 웃음 얼마나 갈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문단장이 아닙니다. 내 형제, 내 아이들을 지켜야 할 군인입니다. 상황실, 여기는 델타1. F-16편대, 지금 즉시 띄운다. 무장은? 미제 말고 창고 깊숙이 아껴둔 놈으로 가져와. 날개 달린 놈, KGB 한국형 유도폭탄로 장착해. 중국산 짝퉁이 싼 똥을 치우러 이제 대한민국의 명품이 날아오를 시간입니다. 이 빗줄기가 멈추기 전에 놈들에게 진짜 강철이 무엇인지 똑똑히 가르쳐 주겠습니다. 강 대령, 당신 지금 제정신입니까? 1분 1초가 급한데 무장을 바꾸다니요. 미군 연락장교인 존슨 소령이 제 팔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그의 얼굴은 당혹감과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지금 적들이 코앞까지 왔습니다. 그냥 스탠다드, 미제 제이담을 달고 빨리 띄웁시다. 세계 최고의 GPS 유도 폭탄을 놔두고 왜 검증도 안 된 한국산 키트를 단다는 겁니까? 상황실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꽂혔습니다. 태국 공군 사령관조차 불안한 눈빛으로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존슨 소령의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제이담은 발사 후 망각 방식의 걸작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전장놈들이 산 뒤에 숨어있는 상황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저는 존슨 소령의 손을 뿌리치며 지도를 손가락으로 쿡 찔렀습니다. 그리고 쏘아붙였습니다. 존슨 소령, 똑바로 보시오. 당신네 제이담과 우리 KGB는 급이 다르오. 뭐라고요? 제이담은 그저 안정판만 달린 똑똑한 돌멩이일 뿐이야. 투하하면 그대로 수직 낙하해서 꽂히지. 사거리 고작 28km밖에 안 되잖아. 저는 지도 위에 붉은 점 놈들이 숨어 들어간 산맥 뒤편 60km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놈들은 지금 우리 사거리 밖 산 뒤에 숨어 있어. 사거리가 짧은 제이담으로 때리려면 우리 파일럿이 적의 대공포가 빗발치는 머리 위까지 죽으러 들어가야 해. 당신이라면 들어가겠나? 존슨 소령의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었으니까요. 저는 주변의 태국 정비병들을 향해 확신에 찬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반면 우리 KGB는 다르다. 이 녀석에겐 활강 날개가 달려있다. 투하되는 순간 날개를 펴고 독자적인 플랫포론 기술로 양력을 얻는다. 사거리가 무려 100km다. 제이담의 3배가 넘는다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히든카드입니다. 단순히 떨어지는 게 아니라 GPS와 INS 유도를 통해 스스로 바람을 타고 비행하는 폭탄. 산을 넘고 물을 건너 필요하다면
선외 공격까지 해서 적의 옆구리를 찌를 수 있는 유일한 변화구. 대한민국이 산악 지형을 위해 갈고 닦은 비기입니다. 위잉 철컥. 제 설명에 확신을 얻은 정비병들이 빗속에서 미친 듯이 움직였습니다. F-16 파이팅 펠콘의 날개 밑에 드디어 대한민국의 기술이 결합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출격. 늦으면 내 새끼들 다 죽는다. 띄워. 쿠오. 활주로가 찢어질 듯한 굉음과 함께 F-16 편대가 칠흑 같은 밤하늘로 솟구쳤습니다. F터버너가 뿜어내는 시퍼런 불꽃이 억수 같은 빗줄기를 증발시켜버렸습니다. 여기는 이글원. 무장 장착 완료. 목표 지점까지 3분. 선두기 조종사는 태국 공군의 에이스, 타나랏 소령. 한국 공군사관학교 위탁교육생 출신으로 저에게 필승 경례를 배웠던 제자였습니다. 부탁한다, 타나랏. 그곳에 내 가족이 있다. 그 시각 국경마을 고아원. 상황은 최악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드론이 보내오는 영상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쾅. 문 열어. 돈 내놔. 용병놈들이 도끼로 고아원 현관문을 박살냈습니다. 문이 떨어져 나가자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아이들과 박 목사님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흙탕물에 젖은 군화를 신은 놈들이 낄낄거리며 아이들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오호, 이 계집애 반반한데? 한국 애들은 피부가 좋단 말이야. 안 돼. 이 짐승 같은 놈들. 애들은 건드리지 마. 박 목사님이 놈들의 다리에 매달렸지만 개머리판이 무자비하게 날아들었습니다. 목사님이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놈 하나가 쓰러진 목사님의 머리에 총구를 겨누었습니다. 잘 가라, 코리안. 제 입에서 비명이 터져나오려는 찰나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슈아앙. 왔다. 먹구름을 뚫고 타나랏의 F-16이 초저공으로 내리꽂혔습니다. 하지만 너무 가깝습니다. 저 거리에서 폭탄을 쓰면 아이들도 함께 휘말립니다. 순간 타나랏의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계 확보. 적과 아군의 거리 15m. 폭탄 투하 불가. 20mm 발칸으로 외과 수술 들어갑니다. 미친 짓이었습니다. 이 빗속에서 시속 800km로 날면서 기관포로 핀셋 타격을 하겠다니. 하지만 그는 한국에서 훈련받은 독사였습니다. 두두두두두두. 하늘에서 불벼락이 떨어졌습니다. 분당 6,000발을 뿜어내는 20mm 발칸포가 고아원 앞마당, 정확히 용병들이 서 있던 대각선을 긋고 지나갔습니다. 박 목사님에게 총을 겨누던 놈의 상반신이 붉은 안개로 변해 사라졌습니다. 현관 앞에 서 있던 서너 명의 용병들이 걸레 조각처럼 찢겨나갔습니다. 0.1초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사격. 혼비백산한 나머지 놈들은 총도 버리고 숲으로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아이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울고 있었지만 다행히 다친 곳은 없어 보였습니다. 나이스 샷. 명중입니다. 용병 놈들이 흩어집니다. 태국군 상황실에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얼싸안고 모자를 던지며 기뻐했습니다. 존슨 소령조차 입을 벌린 채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 날씨에 저게 가능한 기동인가?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마른 세수를 했습니다. 살았습니다. 일단은 살았습니다. 통쾌했습니다. 중국산 전차가 터지며 구겨졌던 자존심을 한국형 전술을 배운 제자가 확실하게 세워주었습니다. 하지만 제 본능이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너무 쉽다. 놈들이 고작 저 용병 몇 명을 미끼로 던져주고 끝낼 리가 없다. 아니나 다를까? 타나랏 소령이 급선회를 하며 다급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글원. 긴급 보고. 놈들이 도망가는 방향이 이상합니다. 숲이 아닙니다. 놈들이 사원 쪽으로 집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상황실의 대포병 레이더가 미친 듯이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삐삐삐. 워닝. 고속 비행체 다수 포착. 발사 원점 타크라베이 사원 후방. 뭐야? 뭘 쏜 거야? 레이더 화면을 본 정보장교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포탄이 아니었습니다. 국경을 넘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사령부, 아니 저 멀리 태국의 심장부인 공항을 향해 날아가는 거대한 궤적, 로켓입니다. 사원 뒤에 숨겨놨던 중국산 PHL-03이 드디어 입을 벌렸습니다. 환호성은 비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용병들은 미끼였습니다. 우리가 교민 구출에 정신이 팔린 사이 놈들은 진짜 조커를 꺼내든 것입니다. 사원 뒤에 숨어서 우리를 비웃으며 발사 버튼을 누른 놈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사원을 부수고 문화재 파괴범이 될 것인가? 아니면 앉아서 죽을 것인가? 하지만 놈들은 몰랐을 겁니다. 방금 출격한 F-16의 날개 밑에 아직 쓰지 않은 진짜 선물이 달려있다는 것을. 성동격서. 놈들이 동쪽에서 소란을 피우고 서쪽을 쳤습니다. 상황실의 붉은 경광등이 제 눈을 찔렀습니다. 1분 전까지 고아원 구출 성공에 환호하던 분위기는 찬물을 끼얹은 듯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우리가 F-16을 저공비행시켜 용병들을 쫓아내는 그 순간 놈들은 진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웅크렸던 발톱을 꺼낸 것입니다. 삐삐. 대포병 레이더 궤적 추적. 탄착 예상 지점. 세상에. 우볼라 차탄이 국제공항입니다. 레이더병의 절규가 벙커를 흔들었습니다. 우볼라 차탄이 공항. 태국 동부의 경제심장이자 수천 명의 민간인과 여행객이 오가는 곳입니다. 캄보디아의 구형 야포로는 닿지 않는 거리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개입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화면 속 타크라베이 사원 뒤편에서 솟아오르는 시커먼 연기 기둥들. 중국제 PHL-03 다연장 로켓. 사거리 130km. 축구장 10개를 한 번에 지워버리는 강철의 피. 그게 지금 민간공항을 향해 날아가고 있습니다. 도착까지 남은 시간 불과 5분. 하지만 진짜 악몽은 1차 발사가 아니었습니다. 드론 화면을 확대하던 정보참모가 헛구역질을 하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저 미친 새끼들 좀 보십시오. 위치가 기가 막혔습니다. 재장전을 하고 있는 로켓 발사 차량 6대가 일렬로 늘어선 곳. 그곳은 11세기 크메르 제국이 남긴 찬란한 유산 타크라베이 사원의 돌담 바로 뒤편 1m 지점이었습니다. 사원의 웅장한 지붕 처마 밑에 발사대를 숨겨놓고 마치 사원을 방패처럼 쓰고 있는 꼴이었습니다. 그때 태국군 통신망으로 낯선 목소리가 치고 들어왔습니다. 비릿한 웃음기를 머금은 놈들의 중국군 파견 지휘관 왕 장군이었습니다. 태국군 사령관. 내 선물이 마음에 드나? 공항이 불타는 꼴을 보고 싶지 않다면 우리를 쳐봐라. 너희 F-16이 위에 떠있지 않나? 놈은 하늘에 떠있는 타나라 소령의 F-16을 보고도 여유만만이었습니다. 이유는 뻔했습니다. 못 쏘겠지? 당연하다. 폭탄을 떨어뜨리는 순간 사원은 무너진다. 너희는 위대한 조상의 유산을 파괴한 페류나가 될 테니까. 크하하. 수라쳇 사령관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습니다. 사원을 파괴한다? 태국 국민 정서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게다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을 폭격했다가는 국제사회에서 매장당할 것입니다. 놈들은 태국의 영린을 인질로 잡은 겁니다. 그때 미군 연락장교 존슨 소령이 제 앞을 가로막으며 소리쳤습니다. 강 대령, KGGB인지 뭔지 그 한국산 키트 당장 사용 중지시키시오. 뭐요? 지금 놈들을 잡을 수 있는 건 그것뿐이오. 아니, 내 말 잘 들으시오. 한국산 유도탄이 산 뒤로 돌아가는 건 알겠소. 하지만 저 위치를 보시오. 사원 벽에서 불과 1m 떨어져 있소. 1m라고. 존슨 소령이 화면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아무리 정밀 유도 무기라도 오차 범위라는 게 있어. 미제 제이담도 5m 오차는 감소한다고. 만약 당신네 항공 무기가 2m만 벗어나도 사원 기둥이 날아가고 지붕이 무너집니다. 그 정치적 책임을 누가 질 거요? 당신이 질 거요? 한국 정부가 질 거요? 순간 벙커 안이 침묵에 잠겼습니다. 존슨 소령의 말이 맞습니다. KGGB는 훌륭한 무기지만 이건 전쟁이 아니라 바늘 구멍 통과하기 묘기를 부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바람, 습도, 비행 속도. 단 하나의 변수만 틀려도 우리는 놈들을 잡는 영웅이 아니라 문화재 파괴범이 됩니다. 상공에 있는 타나랏 소령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글원, 목표 식별. 하지만 대령님 너무 가깝습니다. 사원과 딱 붙어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실수하면. 그는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조종사로서의 부담감이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왕 장군은 계속해서 카운트다운을 세며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3분 남았다. 2차 발사는 너희 사령부다. 절체절명의 순간. 선택지는 두 가지였습니다. 이대로 공항과 사령부가 불타는 걸 지켜보느냐. 아니면 성공 확률 99%도 부족한 100%의 기적에 도박을 거느냐. 수라쳇 사령관이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믿어도 되겠습니까?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 맛이 났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자들이 피땀 흘려 만든 그 날개. 한국의 산악 지형에서 골짜기 사이사이를 누비며 수천 번의 테스트를 거친 그 데이터. 저는 그것을 믿어야 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하늘에 있는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타나랏, 쫄지 마라. 놈들은 사원을 방패라고 생각하겠지만 KGGB에게 사원은 그저 돌아가야 할 기둥일 뿐이다. 기억나나? 한국에서 훈련받을 때 설악산 골짜기 표적지 정중앙을 뚫었던 거. 기억합니다. 10점 만점이었습니다. 그래. 한국 무기는 그리고 한국에서 배운 너는 할 수 있다. 저는 존슨 소령을 노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책임. 내가 진다. 그리고 내 조국의 무기가 진다. 오차범위. 한국 사전에 대충이란 단어는 없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마지막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글원. 공격 허가. 사원을 넘는 게 아니다. 사원을 끼고 돌아서 놈들의 옆구리에 꽂아 넣어라. 라저라저. 진입합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이 사원이라는 바늘구멍을 통과해 악마의 심장을 찌르러 날아갑니다. 이건 폭격이 아닙니다. 비행입니다. CNN 브레이킹 뉴스. 지금 태국 국경 상황이 일촉즉발입니다. 중국 지원을 받는 캄보디아군이 11세기 유네스코 문화유산인 타크라베이 사원을 방패 3화 로켓 공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BBC 월드. 사원 파괴 없이는 로켓을 막을 수 없는 체크메이트 상황입니다. 태국 공군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공항을 포기하느냐, 문화재 파괴범이 되느냐. 전 세계의 눈이 캄보디아 국경의 작은 점 하나에 쏠렸습니다. 위성으로 상황을 지켜보던 각국 군사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하다. 저건 싱가드이 와도 못 맞춘다. 하지만 시사켓 벙커 안 저는 묵묵히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제 옆에 존슨 소령은 초조한 듯 입술을 물어뜯으며 계속해서 펜타곤 미 국방성과 통화 중이었습니다. 네, 장군님. 태국군이 공격을 강행합니다. 네. 말렸지만 듣지 않습니다. 무기 체계는 한국산 KGGB입니다. 네, 그 GPS 유도 키킨 말입니다. 오차범위요? 장담 못합니다. 만약 사원이 무너지면 우리는 즉시 태국 비난 성명을 내야 할 겁니다. 전화를 끄는 존슨 소령이 저를 쏘아붙였습니다. 강 대령 들었소? 워싱턴은 지금 격앙되어 있어. 당신의 그 애국심 때문에 태국은 오늘 밤 국제적 왕따가 될 수도 있어. 사원 기둥 하나라도 부러지면 당신이 군복 벗는 걸로 안 끝날 거요. 저는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타나랏 소령과의 통신 채널을 열었습니다. 타나랏, 재원 입력 끝났나? 이글원. 입력 완료. 웨이포인트 경유점 3개 설정. 진입고도 25,000피트. 바람은 북서풍 15노트. 좋아. 놈들은 내가 머리 위로 올 거라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보여줘라. 한국 무기는 직선으로만 다니지 않는다는 걸. 화면 속 적장 왕장군은 여전히 여유만만이었습니다. 그는 태국 공군기가 선회하는 것을 레이더로 보면서도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빙빙 돌기만 하는군. 겁쟁이들. 쏠 테면 쏴봐라. 너희 폭탄은 떨어지는 순간 바람에 밀려 사원 지붕을 뚫을 것이다. 왕 장군의 말대로 일반적인 폭탄은 투하되는 순간 자유낙하를 합니다. 아무리 유도 장치가 있어도 중력의 법칙을 거스를 순 없죠. 위에서 아래로 꽂히는 궤적. 그것이 폭격의 상식입니다. 사원 벽 1m 뒤에 숨은 적을 맞추려면 사원 지붕을 뚫고 지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KGGB는 다릅니다. 이 녀석은 폭탄밤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사실상 무인기에 가깝습니다. 이글원. 카운트다운. 3, 2, 1. 릴리즈. 투하. 철컥. F-16의 날개 밑에서 500파운드짜리 육중한 쇳덩이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존슨 소령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떨어뜨렸어. 미친 짓이야. 레이더 화면에 작은 점이 나타났습니다. 왕 장군도 그것을 봤습니다. 중국어 멍청한 놈들. 정말 쐈어? 하하. 거리를 봐라. 사거리 바뀌다. 저기서 떨어뜨리면 사원 근처에도 못 오고 산 중턱에 처박힌다. 왕 장군의 계산은 정확했습니다. 일반 폭탄이라면 말이죠. 투하 지점은 목표물에서 60km나 떨어진 먼 거리였습니다. 포물선을 그리며 떨어지면 산맥에 부딪혀 폭발할 게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화면을 지켜보던 존슨 소령의 눈이 왕방울만 하게 커졌습니다. 잠깐.
저거 뭐야? 속도가 왜 안 줄어들어? 떨어져야 할 점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투하된 KGGB. 그 회색 몸체에서 갑자기 착 하는 소리와 함께 접혀있던 날개가 펴졌습니다. 폭탄은 추락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공기를 가르며 마치 메가 기류를 타듯 수평으로 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글라이딩. 활강을 하고 있어? 그렇습니다. KGGB는 투하되는 순간 날개를 펴고 양력을 얻습니다. 그리고 꼬리에 달린 GPS-INS 복합 항법 장치가 스스로 바람을 계산하며 방향을 틉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산맥을 향해 직선으로 날아가던 폭탄이 갑자기 오른쪽으로 쑥 기술을 틀었습니다. 턴을 했어. 폭탄이 선회를 한다고. 존슨 소령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산 뒤에 숨으면 안전할 줄 알았던 놈들의 상식. KGGB는 그 상식을 비웃으며 산맥을 따라 뱀처럼 휘어감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기술진이 피를 토하며 개발한 경유점 비행 알고리즘입니다. 한국처럼 산이 많은 지형, 골짜기 뒤에 숨은 북한의 장사정포를 때려잡기 위해 만든 기술이 지금 이 캄보디아의 험준한 정글에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타나랏 잘하고 있다. 이제 죽음의 계곡으로 진입한다. 폭탄은 이제 캄보디아군 레이더에서 사라졌습니다. 산맥의 능선과 능선 사이 그 좁은 협곡 안으로 낮게 깔려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왕 장군의 벙커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중국어 뭐야? 사라졌어. 폭탄이 어디로 간 거야? 추락했나? 장군님, 레이더 소실. 산에 부딪힌 것 같습니다. 왕 장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껄껄 웃었습니다. 그럼 그렇지. 겁만 주려고 쏜 거야. 아니면 불발탄이거나. 재장전 계속해. 공항을 날려버리자고. 놈들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레이더에서 사라진 그 죽음의 사신이 지금 자신들의 머리 뒤쪽 계곡을 타고 소리 없이 유령처럼 미끄러져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상황실 모니터에 표시된 KGGB의 1인칭 시점 화면을 띄웠습니다. 구름을 뚫고 나온 폭탄의 시야에 드디어 웅장한 타크라베이 사원의 뒷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벽 뒤에 숨어 킬킬거리며 로켓에 기름을 붓고 있는 놈들의 정수리가 보였습니다. 존슨 소령은 이제 숨조차 쉬지 못하고 화면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저 좁은 틈으로 들어가겠다고? 미친. 이건 미친 짓이야. 저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이건 과학이야. 대한민국이 만든 이글원. 타겟 임팩트 10초 전. 9, 8, 7.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원 지붕을 스치듯 지나가 놈들의 콧구멍 속에 정확히 꽂아 넣을 시간. 전 세계 외신 기자들이 생중계 카메라에 초점을 사원에 맞추고 숨을 죽였습니다. 이제 놈들이 지불해야 할 죗값을 정산할 때입니다. KGGB가 바람을 가르면 비행하고 있습니다. 슈! 6, 5, 4. 카운트다운이 벙커 안의 공기를 짓눌렀습니다. 모니터 화면에는 KGGB의 적외선 탐색기 IIR가 보내오는 흑백 영상이 거칠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구름을 뚫고 나온 폭탄의 시야에 거대한 돌덩어리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1세기 크메르 건축의 정수, 타크라베이 사원의 웅장한 지붕이었습니다. 하지만 벙커 안에 누구도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너무 낮아. 저러다 지붕 처마를 때리겠어. 존슨 소령이 비명을 지르며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 시각 사원 뒤편. 중국산 PHL-03 로켓 발사 차량 위에서 왕 장군은 승리의 시가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중국어 하하. 조용하군. 역시 한국산 짝퉁이야. 산을 넘다가 어디 처박힌 게 분명해. 아, 뭐해? 빨리 2차 발사 준비 안 하고. 놈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의 머리 뒤쪽 깎아지른 절벽과 사원 벽 사이에 그 좁은 틈새. 마치 귀신처럼 소리 없이 활강에 내려오는 회색의 사신이 있다는 것을. KGGB는 엔진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음도 없습니다. 전투기 소리에 익숙해진 놈들에게 바람 소리만 내며 다가오는 이 활강 폭탄은 레이더에도 귀에도 잡히지 않는 유령 고스트 그 자체였습니다. 3, 2, 1. 타겟 락. 순간 KGGB의 날개가 미세하게 비틀렸습니다. 수평으로 날아오던 폭탄이 사원 지붕 바로 위 불과 3m 상공에서 급격하게 기술을 아래로 꺾었습니다. 마치 먹이를 낚아채는 독수리처럼 사원 지붕의 기와장을 스치듯 지나가며
90도 수직으로 꽂히는 팝업 기동. 이것은 폭탄이 아니라 고개 비행이었습니다. 왕 장군이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고개를 든 것은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그의 머리 위로 사원 지붕을 타고 넘어온 검은 그림자가 덮쳤습니다. 저게 뭐야? 그의 눈동자에 폭탄 측면에 선명하게 박힌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라는 글자가 비쳤을까요? 그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쾅! 지축이 흔들렸습니다. 벙커의 모니터 화면이 하얗게 번쩍이더니 신호 없음으로 바뀌었습니다. 폭발음은 스피커를 찢을 듯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폭발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KGB가 정확히 때린 곳은 사원이 아니었습니다. 사원 담벼락 뒤에 주차되어 있던 로켓 장전 차량의 정중앙이었습니다. 쾅, 퍼버벅, 유포. 장전을 위해 쌓아두었던 300mm 로켓탄 수십 발이 KGB의 폭발 열기에 반응해 연쇄적으로 터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폭죽 공장이 폭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으악! 살려줘! 불! 로켓 추진체들이 제멋대로 점화되어 뱀처럼 땅바닥을 기어다니며 캄보디아군과 중국 고문단을 덮쳤습니다. 왕 장군이 자랑하던 PHL-03 발사 차량들은 그 자리에서 엿가락처럼 휘어지며 공중으로 붕 떴다가 곤두박질 쳤습니다. 사원 뒤편의 숲은 순식간에 불바다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자욱한 흙먼지와 연기가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드론이 보내오는 고해상도 화면이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모두가 꿀꺽 침을 삼켰습니다. 사원은 천년의 유산은 무사한가? 화면이 선명해지자 벙커 안에서 와 하는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기적이다. 타크라베이 사원은 멀쩡했습니다. 기와장 몇 개가 폭풍에 날아간 것을 제외하고는 그 웅장한 자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바로 뒤 불과 1m 뒤쪽은 지옥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검게 그을린 크레이터 구덩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이 녹아내린 중국산 로켓 차량들의 잔해, 그리고 불과 몇 분 전까지 거들먹거리던 왕 장군과 그 부하들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완전히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핀포인트. 세상에, 오차 범위가 0입니다. 제로라고요. 태국군 정보참모가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사원 담벼락에는 그 흐름조차 묻지 않았습니다. KGB는 정확히 사원 벽과 숲 사이의 빈 공간, 적들이 숨어있던 그 좁은 틈새만을 외과 수술하듯 도려낸 것입니다. 옆에 서 있던 존슨 소령의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안경을 고쳤으며 모니터를 보고 다시 저를 보았습니다. I don't believe it. 믿을 수가 없군. 강 대령, 당신네 나라 무기. 도대체 정체가 뭐예요? 저건 폭탄이 아니야. 저건 마법이야. 저는 쿵쾅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키며 땀에 젖은 베레모를 고쳐 썼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마법이 아닙니다, 소령. 저게 바로 대한민국이 생존을 위해 갈고 닦은 기술입니다. 태국 사령관인 수라책 중장이 제 손을 와락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대령님. 당신이 우리 공항을 구했고 우리 조상의 영혼을 지켰습니다. 전 세계 뉴스 채널들이 속보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CNN 믿을 수 없는 정밀 타격, 태국 공군 문화재 피해 없이 적 로켓 기지 괴멸, BBC 중국산 로켓의 참패, 그리고 한국산 스마트 폭탄의 승리. 사원 뒤에 숨으면 안전할 줄 알았던 놈들의 오판. 그 오판의 대가는 죽음이었습니다. 이 한 발의 폭격으로 전세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공항을 노리던 위협이 사라지자 태국군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적의 주력은 꺾였지만 지상에는 아직 해결하지 못한 숙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고아원 근처 숲으로 도망쳤던 용병놈들, 그리고 그들을 쫓아 들어간 우리의 영웅 타나랏 소령의 마지막 임무가 남아 있었습니다. 타나랏 복귀하라. 연료가 부족하다. 대령님, 죄송합니다. 복귀할 수 없습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놈들이 숲속 동굴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굴, 고아원 아이들이 피신해 있던 방공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심장이 다시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하늘의 위협은 제거했지만 땅 위의 악마들은 끈질기게 살아남아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게 남은 무장은 20mm 발칸 200발뿐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이것은 전투가 아닙니다. 처절한 사투입니다. 진정한 군인의 희생이 무엇인지 이제 타나라시 보여줄 차례입니다. 전쟁은 잔인한 드라마입니다. 신은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을 주었지만 곧이어 가장 가혹한 청구서를 내밀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중국산 로켓을 박살냈지만 땅 위에는 아직 악마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타나라, 당장 기술을 돌려. 연료가 없어. 추락한다. 저는 마이크가 부서져라 고함쳤습니다. F-16의 연료 게이지는 이미 MT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귀환하지 않으면 그는 정글 한복판에 추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무전기 너머로 들려오는 타나라 소령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너무나 차분해서 오히려 소름이 끼쳤습니다. 대령님, 죄송합니다. 못 갑니다. 이 자식아, 명령이야. 살아야 할 것 아니야. 놈들이 고아원 방공호 입구에 폭약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면 아이들은 다 죽습니다. 드론 화면을 보던 정보장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KGB에 맞아 죽은 동료들을 본 용병들이 도끼가 바짝 올라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놈들은 아이들이 숨어있는 방공호 철문에 C4 폭약을 덕지덕지 붙이고 있었습니다. 문을 뚫고 들어가 다 같이 자폭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남은 시간은 1분 남짓. 지상군인 태국 특수부대가 도착하려면 아직도 10분이 더 필요했습니다. 지금 저 폭약을 멈출 수 있는 건 하늘에 있는 타나라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남은 건 기관포 탄알 몇 발과 엔진을 겨우 돌릴 기름 한 줌뿐. 그리고 놈들은 대공 기관총을 하늘로 겨누고 있었습니다. 저공으로 들어가면 벌집이 될 게 뻔했습니다. 대령님, 한국에서 훈련받을 때 대령님이 가르쳐 주셨죠. 군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제 목이 메어왔습니다. 한국 사청 공군기지에서 훈련생이던 그에게 제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군인은 명예를 먹고 살고 국민을 위해 죽는다. 그것이 붉은 마후라의 정신이다. 저 태국의 붉은 마후라가 되겠습니다. 타나랏, 안 돼. 하지마. 쿠오. 타나랏의 F-16이 기술을 수직으로 꺾었습니다. 그것은 비행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기체를 거대한 포탄으로 만든 가미카제에 가까운 돌진이었습니다. 지상의 용병들이 하늘을 보며 기관총을 난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타타타타탕. 어둠 속에서 붉은 예광탄 줄기가 F-16의 캐노피를 스치고 날개를 찢었습니다. 으윽! 타나랏의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조종관을 놓지 않았습니다. 피 묻은 손으로 조종관을 꽉 쥐고 기체를 기어이 방공호 입구까지 끌고 내려갔습니다. 두두두두. 마지막 남은 20mm 발칸포가 불을 뿜었습니다. 폭약을 설치하던 용병놈들의 머리 위로 강철비가 쏟아졌습니다. 콱! 저놈들이 폭약 스위치를 누르려던 손목이 날아가고 몸뚱이가 찢겨나갔습니다. 방공호 앞은 순식간에 피바다가 되었습니다. 성공했다. 놈들을 잡았어. 벙커 안에서 환호성이 터지려던 찰나. 쾅! 둔탁한 파열음이 무전기를 때렸습니다. 적의 대공포탄이 F-16의 엔진을 관통한 것입니다. 시퍼런 불길이 기체 꼬리를 집어삼켰습니다. 엔진 화재, 유압 개통 상실, 조종 불능. 기체가 팽이처럼 돌기 시작했습니다. 고도는 불과 100m. 탈출할 시간조차 없는 높이였습니다. 게다가 바로 아래는 고아원 건물이었습니다. 여기서 추락하면 아이들이 덮쳐집니다. 안 돼. 여기선 안 돼. 타나랏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비상탈출 레버 핸들을 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온몸의 근육이 끊어질 듯한 고통을 참으며 조종관을 숲 쪽으로, 아무도 없는 강가 쪽으로 억지로 비틀었습니다. 탈출해. 제발 탈출하란 말이야. 제 절규에도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 불타는 조종석에서 그가 남긴 말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필승. 한국어였습니다. 서툴지만 그 어떤 말보다 또렷한 한국어 인사. 쾅. 거대한 화염이 숨 넘어 강가를 집어삼켰습니다. 레이더 화면에서 이글원이라는 녹색 점이 사라졌습니다. 통신기의 지지직거리는 잡음만이 벙커 안의 정적을 채웠습니다. 수라쳇 사령관이 모자를 벗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태국군 장교들이 하나둘씩 눈물을 흘리며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저 역시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못한 채 꺼져버린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제 제자였습니다. 한국의 하늘을 사랑했고 한국의 믹스커피를 좋아했던
눈 맑은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목숨을 던져 아이들을 구했습니다. 중국산 무기가 앗아갈 뻔한 생명을 한국에서 배운 정신으로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슬퍼할 시간조차 우리에겐 사치였습니다. 타나라시 목숨 바쳐 지켜낸 그 방공호. 아직 잔존 용병들이 살아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피 맛을 삼켰습니다. 이 희생을 헛되게 할 순 없다. 특수부대. 도착했나? 무전기 너머로 굵고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는 타이거팀. 현장 도착. 지금부터 놈들을 사냥한다. 도착한 것은 태국군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틈에는 타나라 소령의 동기이자 한국 특전사 위탁 교육을 함께 받았던 최정예 요원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서는 살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피해 복수가 시작됩니다. 타나라 소령이 산화한 그 숲, 그 강가에는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방공호 앞에는 그가 마지막 기관포 사격으로 걸레짝을 만들어 놓은 용병들의 시체가 즐비했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놈들이 있었습니다. 숲속에 숨어있던 잔당들, 그리고 대공포를 쏘아 타나랏을 격추시킨 그 악질적인 놈들. 그들은 F-16이 추락하자 환호성을 질렀을 겁니다. 이제 자신들을 막을 건 없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독수리를 떨어뜨린 대가로 땅 위에 성난 호랑이들을 불러들였습니다. 우르릉 쾅! 고아원 담벼락이 무너졌습니다. 용병들이 깜짝 놀라 고개를 돌린 순간 칠흑 같은 위장 크림을 바른 검은 그림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태국 육군 최정예 제1특 전여단, 일명 타이거팀. 그 중에서도 한국 특전사 검은 베레 유학파들로만 구성된 살인 병기들이었습니다. 사격 개시. 한 놈도 살려보내지 마라. 지휘관의 명령은 짧고 서늘했습니다. 이건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일방적인 학살이었습니다. 타타탕! 탕! 한국산 K2C1 소총의 개량형 모델이 불을 뿜었습니다. 용병들은 AK 소총을 난사하며 저항하려 했지만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타이거 팀은 한국 교관들에게 배운 대테러 전술을 완벽하게 구사했습니다. 연막탄을 터뜨려 시야를 가리고 열상 장비로 놈들의 위치를 파악한 뒤 정확하게 미간에 2발씩 꽂아 넣는 더블탭,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침투, 그리고 번개 같은 사격. 으악! 어디야? 어디서 쏘는 거야? 살려줘. 항복한다. 용병 하나가 총을 버리고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타이거 팀의 선두 뿌라윗 대위는 총구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방금 추락한 타나랏 소령의 사관학교 동기였습니다. 뿌라윗 대위는 항복하려는 용병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내 친구가 불탈 때 너희는 웃었지. 지옥에 가서도 그 웃음이 나오는지 보자. 탕! 단 한 발. 용병의 머리가 뒤로 젖혀지며 쓰러졌습니다. 국제법, 교전 수치, 아이들에게 폭탄 조끼를 입히려 했던 악마들에게 그런 건 사치였습니다. 타이거 팀은 숲을 이 잡듯이 뒤지며 놈들의 씨를 말려버렸습니다. 그 시각 시사켓 벙커 상황실. 드론 화면을 통해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미군 존슨 소령은 혀를 내둘렀습니다. 맙소사, 저 움직임 좀 봐. 저건 태국군의 움직임이 아니야. 완전히 한국군이잖아. 그렇습니다. 그들은 태국 군복을 입었지만 그들의 영혼과 기술은 대한민국 특전사의 것이었습니다. 30분 후 무전기에서 뿌라윗 대위의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상황 종료. 적 전멸. 아군 피해 없음. 아이들과 교민. 전원 무사함. 와. 벙커가 떠나갈 듯한 함성이 터졌습니다. 태국군 장교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수라쳇 사령관은 저에게 다가와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거수 경례를 붙였습니다. 강 대령, 당신들이 우리를 살렸소. 하늘에서는 당신의 무기가, 땅에서는 당신의 제자들이 이 나라를 구했소. 저는 묵묵히 답례했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은 여전히 모니터 한 구석, 타나랏 소령이 추락한 숲속의 검은 연기를 향해 있었습니다. 자네가 지켰어. 타나랏, 자네가 다 했어. 날이 밝아오자 전 세계 언론은 이 기적 같은 전투 결과를 앞다퉈 타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논조는 불과 몇 시간 전의 우려와는 180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CNN 뉴스 어젯밤 태국 국경에서 벌어진 전투는 현대 전사에 기록될 기적입니다.
중국산 로켓 위협 앞에서 태국군은 11세기 사원을 털끝 하나 다치게 하지 않고 그 뒤에 숨은 적만을 외과 수술하듯 도려냈습니다. 화면에는 멀쩡한 타크라베이 사원과 그 바로 뒤에 고철 덩어리가 된 중국산 로켓 차량의 비교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실렸습니다. BBC 군사 전문 기자 주목할 점은 무기의 성능 차이입니다. 태국군의 중국산 전차는 자체 결함으로 폭발했지만 한국산 유도폭탄 KGB는 악천후와 지형지물을 극복하고 바늘구멍을 통과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닙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의 패배이자 메이드 인 코리아의 압승입니다. 인터넷과 SNS도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전 세계 밀리터리 마니아들은 KGB가 보여준 팝업 기동과 후방 타격 영상을 공유하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거 CG 아니야? 폭탄이 어떻게 유턴을 해? 한국 무기 미쳤다. 가성비만 좋은 줄 알았더니 성능은 미군 거 뺨치네. 중국 전차 터지는 거 봤냐? 키읔키읔키읔 역시 중국산은 믿고 거른다. 특히 태국 현지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SNS에는 땡큐 코리아, 히어로 타나랏 해시태그가 도배되었습니다. 태국 국민들은 한국이 전해준 기술과 한국에서 배워온 군인 정신이 자신들의 가족을 지켰다며 한국 대사관 앞에 꽃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환호 뒤편에서 저는 조용히 짐을 챙겼습니다. 군사 자문단장으로서의 역할은 끝났습니다. 이제 저는 친구를 보내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헬기를 타고 현장으로 날아갔습니다. 매캐한 화약 냄새가 진동하는 고아원 앞마당. 그곳에는 붕대를 감은 박 목사님과 꼬질꼬질한 얼굴의 아이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령님! 박 목사님이 절뚝거리며 달려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애들. 대령님이 아니었으면 다 죽었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저 멀리 숲속에서 아직도 피어오르는 연기를 가리켰습니다. 제가 아닙니다, 목사님. 저곳에 잠든 태국 청년이 아이들을 살렸습니다. 아이들이 고사리 같은 손에 들꽃을 꺾어들고 F-16 잔해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국적은 다르지만 생명을 지키고자 했던 마음 하나로 이어진 숭고한 희생. 그 앞에서 우리는 모두 숙연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잔해 수색을 하던 뿌라윗 대위가 무언가를 들고 저에게 걸어왔습니다. 새까맣게 그을렸지만 여전히 붉은색이 선명한 천조각. 타나랏 소령이 목에 메고 있던 붉은 마후라였습니다. 대령님, 타나랏이. 이걸 대령님께 전해드리고 싶어 했을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유품을 받아들었습니다.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이 친구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이 만든 이 평화의 힘을 더 강하게 지켜나가겠다고. 이제 마지막 경례를 올릴 시간입니다. 전투가 끝나고 사흘 뒤 시사객 공군 기지 활주로에는 엄숙한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비겐 뒤의 하늘은 야속할 만큼 푸르렀지만 그 아래 서 있는 우리는 누구도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국경을 지키다 산화한 영웅, 고 타나랏 소령의 연결식이 거행되는 날이었습니다. 그의 관 위에는 태국 국기가 덮여 있었고 그 위에는 그가 생전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대한민국 공군 붉은 마후라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맞들어. 총. 의장대의 조총소리가 공허한 하늘을 갈랐습니다. 타나랏의 노부모님은 오열하다 실신했고 그가 목숨 바쳐 구해낸 고아원 아이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하얀 국화꽃을 영전에 바쳤습니다. 붕대를 감은 박 목사님도 불편한 몸을 이끌고 나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라쳇 사령관이 추도사를 읽어내려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가장 용감했던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는 중국산 강철이 우리를 배신했을 때 자신의 몸을 던져 우리 아이들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진정한 강철은 공장에서 찍어내는 쇠붙이가 아니라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아는 군인의 심장 속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령관은 연단에서 내려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강 대령, 태국 국민은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절망의 순간 유일하게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준 친구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누구의 무기가 진짜였는지 그의 말대로였습니다. 이번 전투의 파장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사원 인질극을 벌였던 캄보디아와 그 배후인 중국은 국제사회의 거센 비난을 받고 고립되었습니다. 반면 문화재를 지켜내며 적을 정밀 타격한 태국군의 위상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무엇보다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시선이 대한민국 방산에 꽂혔습니다. 화려한 스펙을 자랑했지만 실전에서 고철이 되어버린 중국산 전차 VT4. 반대로 험준한 산악 지형과 악천후를 뚫고 오차 범위 제로의 기적을 보여준 한국산 유도폭탄 KGB. 승패는 명확했습니다. 태국 정부는 즉각 중국산 무기 도입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차기 호위함과 전차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한국 기업들을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뢰.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대한민국의 자산이었습니다. 연결식이 끝나고 저는 타나라 소령의 관 앞에 마지막으로 섰습니다.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한국 사천 비행장에서 훈련생 시절의 타나랏과 제가 어깨동무를 하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타나랏, 자네가 좋아하던 한국 믹스커피. 다음에 만날 때 꼭 타주겠네. 저는 베레모를 고쳐 쓰고 절도 있게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필승! 제 목소리가 메아리쳐 활주로 끝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관 위에 놓인 붉은 마후라를 살며시 어루만졌습니다. 마치 그가 대령님, 저 잘했죠? 라고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무기는 비싸게 팔기 위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평화를 위협하는 자들에게 공포를 심어주기 위해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무기를 만드는 이유이자 우리가 강해져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 기술진들은 밤을 새워 강철을 두드릴 것입니다. 제2, 제3의 타나랏이 더 이상 목숨을 버리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압도적인 힘을 만들기 위해서 말입니다. 지금까지 태국 시사계 기지에서 대한민국 예비역 대령 강철민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대한민국을 응원해주세요.